안녕하세요. 퍼스맨 조슈입니다. 퍼스맨 극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조슈의 좌충우돌 퍼스 이민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송남호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호주에 이민 와서 살고 있고요. 이제 이민 온 지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호주의 서쪽에 있는 서호주라고 하죠.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의 퍼스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퍼스가 주도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퍼스 그 카운슬이 아니고 그 외곽에 있는 톤이라는 그 동네에 살고 있고요. 지금 이곳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의 뒷마당하고 연결된 공원입니다. 그래서 개 소리도 들리고 닭 소리도 들리고 뭐 까마귀 소리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동물 친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네요.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얼마 전부터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담아서 이제 제가 어떤 분들한테는 흥미로울 수도 있고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나 저희 가족 패밀리들에게 또 이렇게 또는 저를 아는 분들에게 이제 들려주고 싶기도 하고 보여주기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입니다. 또 나중에 제가 나이가 먹으면 저희 아이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아빠가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걸 또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인 한 사람이 한국에 계시는데 그분 따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캐나다로 워킹 홀리데이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딸이 아직 이제 20대 초반이시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도 불안하고 또 내가 이걸 왜 가는지 이런 것도 좀 그렇고 그렇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호주라는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참 많은 한국에서 온 또 한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아시안 국가들이나 영국도 그렇고요. 이렇게 많이 워킹 홀리데이나 아니면 스튜던 비자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제가 하는 비즈니스에서 이제 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내가 그러니까 아는 분들이나 한국에 계신 어떤 젊은이들께서 한 번쯤 꼭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나름대로 저의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 처음에 서론이 길었고요. 예, 저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호주 이민을 결심하게 되었느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호주 이민을 결심했을까? 처음에 다른 분들이 저에게 물어봤을 때 예전에는 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가려고 한다. 그런 일종의 지금 생각하면 핑계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그분도 이제 이민을 오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이민자들이 다 그렇게 핑계를 댄대요. 근데 실제로 잘 돌이켜보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온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살면서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마치고 엔지니어로서 그래도 나름 조금 대기업
한국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고, 또 뭐 그렇게 그 회사 생활이 어렵지도 않았고 나름 조금 괜찮은 직장에서 이렇게 다녔었는데, 학교도 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에 다녔었고요, 마쳤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실망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정치권에 대한 뭐 그런 불신부터, 또 그 제도권의 어떤 리딩 그룹에 있는 분들의 어떤 좀 추악한 모습들, 그 다음에 조금 제대로 무언가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그런 중진국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사회 모습에 가장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데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리스너블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데서 살고 싶었어요. 그게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대학을 전자공학을 마치고 이렇게 그 엔지니어로서 살았는데, 이게 휴대폰 개발하는 엔지니어였는데 그 하드웨어 엔지니어였거든요. 근데 이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약간 제 일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엔지니어로서 사는 것보다 좀 다른 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대학에 진학하면서 그 모든 다른 일로의 그 변경이 불가능한 그 한국 사회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일을 하면서도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살다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좀 이렇게 변경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뭐 예를 들면 펌웨어로 간다고 하지, 그런 찬스를 도저히 주질 않더라고요. 뭐 그럴 거면 나가라, 뭐 아니면 뭐 이미 그러기엔 너무 늦었다라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30대 뭐 중후반 이랬는데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바꾸고 싶었습니다. 다시 저도 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내가 하면, 일을 하면 내가 마음이 편한 뭐 그런 것들을 좀 고를 수 했으면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뻔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직장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것들. 그래서 좀 그런 거 바꾸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연치 않은 기회에 그 이민 그를 갈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영주권 획득에 대한 찬스를,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걸 선택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뭐 그 얘기 자세한 건 나중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민을 떠나서 2011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2011년도에 처음으로 시드니에 저 혼자 이렇게 가방을 들고 딱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때 뭐 제가 참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가방을 들고 그 처음으로 묵을 숙소에 방에 들어가면서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다시 집에 가고 싶었어요. 다시 내일 아침에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회사에는 사직서를 내고 영주권을 받고 들어왔으니까요. 회사에서 사직서를 내고 이렇게 호주라는 나라에서 새롭게 나의 커리어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것 있잖아요. 뭐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집도 다 뭐 이제 그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짐 다 싸서 가족들은 뭐 시골에 내려가 있고, 제가 이제 먼저 호주에 들어와서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하려고 그러니까 정착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먼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뒤가 없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다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아마도 어떤 분들이, 한국의 지금 젊은 분들이 워킹 홀리데이나 뭐 스튜던트 비자로 뭐 새로운 곳에서 다시 어떤 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뭐 관광이 아닌 거죠. 뭐 6개월 이상, 1년 또는 2년
또는 5, 6년 이렇게 뭐 어떤 분들 또 이민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주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은 참 힘들었어요. 영주권을 받고 왔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영주권을 받고 왔는데 뭘 걱정하느냐. 나 아직까지 여기서 굶어 죽은 사람 못 봤다. 영주권 받는 사람 치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적어왔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자꾸 행설수설하고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왔는데 쉽지 않네요. 이렇게 영상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여튼 근데 이렇게 와서 어찌됐든 10년 넘게 호주에서 이민 생활을 했는데 그 이민 생활에 12년 정도 되는 그 이민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뭐랄까 가장으로서 우리 그 가족이 이곳에서 사는데 무리가 없는 어떤 리딩하고 뭐 서포트 파이낸스 관련된 뭐 이런 서포트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참 힘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민을 결정했던 목적, 내가 왜 이민을 왔는지, 그때 이것 때문에 이민을 간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오로지 일을 해서 돈을 만들고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저 스스로가 멘탈이 많이 무너지고 뭐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지금 제가 70년생이니까 53살인 것 같은데 그 나이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20대, 30대 초반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을 텐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한번, 그러니까 나 자신하고 한번 충분한 얘기를 해보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내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이 나를 쫓아오는 듯한 그런 것들에 너무 쫓기듯이 사셔서 나 자신을 그냥 다 놓쳐버리고 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들이 참 많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여기 이민 와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면서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감히 제가 최근에 좀 깨달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상은 어떤 철학자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인생은 나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전에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자식 그런데 새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과연 얼마나 나 스스로를 알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 대학 진로를 결정할 때부터 과연 나는 얼마나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는가. 내가 점수가 얼마 나오니까 내가 어느 대학에 갈 수 있고 거기서도 어떤 전공을 할 수 있고 또 그 전공을 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직장에서 어떤 커리어를 가질 수 있는지 오로지 그런 것만 생각했지, 나 스스로에게 야 너는 이거 원하니? 너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이런 걸 하는 게 너가 원하는 최선이야? 라고 한번 물어본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군대를 갈 때도 그렇고 군에서 제대했을 때도 그렇고 회사를 선택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물며 이 직장이 좀 더 안정적일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직장은 없더라고요. 그런 그 사회가 저에게 그걸 그 보장하지도 않고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곳, 지금 당신이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 충분한, 내가 그 생각을 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호주 이민을 결정했는데요. 동생 한 친구는 지금 제 동생 같은 경우 미국에 살고 있어서 그 친구가 저 이민 선배거든요. 근데 미국 이민이나 뭐 캐나다 이민도 많이 고려했는데 제가 호주를 선택한 이유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내 커리어를 변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이 호주라는 나라가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했거든요.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원한다면 호주 워킹 홀리데이나 호주 스튜던트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한번, 또는 이민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워킹 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젊으신 분들 그 30인가요? 나이 31살인가요? 그때까지밖에 할 수 없는 거고, 또 따로 비자를 받는데 어떤 큰 피가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참,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한국과는 다른 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이쪽에서 뭐가 다른지도 느낄 수 있고, 뭐 또 다음에 그 비자 2년 또는 3년의 기간이 끝나면 내가 더 스튜던 그 코스를 이용해서 더 연장도 할 수 있고요. 또는 뭐 영주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니까 너무 쫓기듯이 살지 마시고 충분히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워킹 홀리데이나 그런 코스를 통해서 예를 들면 호주나 캐나다, 뭐 영국도 있고요, 뭐 이런 곳을 간다면 여러분들이 그 기간 동안 조금 제대로 흔들리지 않고 사실 그 기간을 마칠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가? 저는 첫 번째는 더 많은 책을 읽으시고 더 많은 그 좋은 분들, 훌륭한 분들의 어떤 체험, 요즘 뭐 유튜브에 보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소스들이.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또 스스로 집에서 집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나서 일종의 긴 저니를 가신 거잖아요. 롱텀의 저니를 가신 거니까 스스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내 어떤 메디테이션의 어떤 그런 기간을 가지실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되고요. 또 이렇게 이렇게 동떨어진 곳에 와서 생활하실 때 흔들리는 멘탈을 많이 잡아주는 것 같아요.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조금 더 한다면 잉글리시, 뭐 어디를 가시든 영어 공부를 많이 해두시면 나중에 참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어떤 분들이 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미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잉글리시 공부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조금 집을 떠나서, 내가 살고 계신 곳을 떠나서 나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귀 기울여 듣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내 인생의 어떤 긴 전위의 그 어떤 이런 키를 찾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참 좋은 어떤 그 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영주권을 받고 이렇게 이민을 왔기 때문에 참 운이 좋았습니다. 뭐 제가 하는 일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잘은 못했지만 했던 커리어 때문에 영주권을 무난히 받을 수 있었고, 또 때가 좋았고요. 뭐 그래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그 이민자로서 이 나라에 또 이렇게 잘, 지금까지는 이렇게 소프트 랜딩을 했는데요. 소프트 랜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께, 그 젊으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가방을 꾸리세요. 가방을 꾸리시고요. 뭐 특별히 외국에 살 때 뭐 더 특별히 뭐 한국에 사는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 어디나 사는 건 똑같고요.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손에 책 한 권, 그 다음에 유튜브가 연결되는, 인터넷이 연결되는 기기 한 권 하나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튼튼한 운동화 하나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한번 떠나보세요. 그럼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거구나 라고, 내가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어떤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멈추지 마시고요. 어디에 계시든, 어느 나라에 가시든, 뭐 호주도 그렇고, 뭐 어느 나라에 캐나다도 그렇고, 어느 나라에 가시든 움츠리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움직이세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끊임없이 움직이신다면, 그리고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끊임없이 나와 대화하시고, 그러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만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움직이시는 그때보다는 뭔가 다른, 뭔가 좀 더 쿨한 어떤 옵션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시더라도 그것만으로도 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어렴풋이 짐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키를 들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찬스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꼭 해보세요. 꼭 놓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앞에 온 그 찬스를 놓치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트라이 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제 말 듣고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 여러분께서 혹시 뭐 호주에서의 워킹 홀리데이나 스튜던트 비자, 뭐 이민 등 여러 가지 호주 생활, 제가 살고 있는 건 퍼스니까 뭐 퍼스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게 답글 주세요. 제가 그러면 댓글 주세요. 제가 그러면 거기에 답으로,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나는 안 돼, 난 영어 때문에 안 돼, 이런 생각, 바보 같은 생각 그만두시고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영어는 절대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데, 그 결정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시는데 절대로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조금 부족했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 좀 더 제가 더 생각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